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충희 목사입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이 여름 특강 중에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세계 시민 교육,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겠는데요. UN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한국으로서도 중요한 주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 꼭 알아두셔야 될 두 가지 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세하게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관으로 세상 읽기 8편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세계 질서의 변화, 코로나, 그 다음에 난민 이주민 지난주에 했고요.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세계 시민교육 오늘 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UN 내의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논의, 선교 환경, 북한 통일,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10시 업로드가 됩니다. 질문이나 자료 요청은 저에게 직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주소와 카톡 아이디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그림 혹시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알려진 화면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SDG 또는 복수를 써서 SDG 소문자로 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사한 건데요. 조금 확대한 것이죠. 요 그림은 굉장히 17개 그 goal, 목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우리가 성취할 목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1번이 뭡니까? 빈곤 퇴치. 2번은 요건 가난, 2번은 특히 먹고 사는 그 기아 문제,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교육, 다섯 번째 양성평등이요. 여섯 번째는 물과 위생, 일곱 번째는 에너지, 여덟 번째 일자리와 경제성장, 아홉 번째 산업화, 열 번째는 불평등 해소, 11번째는 지속가능한 도시, 12번째 책임성 있는 소비와 생산, 그리고 13번째 기후변화 문제고요. 14번째는 해양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 생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5번째는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16번째는 평화롭고 그리고 정의로운 어떤 사회, 조직을, 제도를 얘기하고요. 17번째는 이 목표를 향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얘기를 합니다. 17골이 다 중요하고요. 제가 주요 역사를 한번 보면요. MDG라고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밀레니엄이 시작됐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8개의 큰 골을 가지고 빈곤 퇴치에 초점을 맞춰서 15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15년이 이제 금방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에 리오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회의가 리오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년간의 협상 끝에 2014년 7월 달에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 17개 골과 그 안에 세부 타겟이 있습니다. 한 골당 한 10개 정도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69개 타겟을 합의를 했습니다. 2014년 7월, 제가 2014년 3월에 UN 차석대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한 4개월 뒤에 엄청난 협상을 통해서 이것이 합의가 됐습니다. UN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협상, 가장 많은 각국의 대표단이 참석한 회의, 그리고 가장 많은 NGO들이 참석한 회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합의가 일어난 날 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제가 하고 10분을 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합의입니다. 역사상 UN이 이렇게 구체적인 합의를 목표를 끌어낸 것은 거의 아마 전무후무한 것으로 될 정도로 국제사회의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 뒤에 1년 뒤에 7월에 아디스아바바에서 개발 재원에 관한 총회가 열렸고요.
그리고 두 달 뒤인 9월에 바로 그 전에 했던 SDG 내용을 추인하면서 개발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상들이 합의한 거죠. 그리고 그해 11월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를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그 다음에 SDG, 기후변화, 요거를 3대 중요 합의 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SDG의 특징은요, 숫자가 이제 증가했지 않습니까? MDG는 8개고, SDG는 17개. 그렇지만 이거는 단순한 숫자에 대한 확대가 아니고 개발 담론의 질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 환경. 이렇게 세 측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측면, 다이멘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별도의 세 개의 필라, 이 축이라기보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정의,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 환경을 세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이고요.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존엄성, 평등, 정의 등 가치지향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평화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 및 검토 체계를 구축을 해서 또 글로벌 파트너십 등 모든 것들을 가급적이면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는 것이 SDG의 특징입니다. 주요 개념을 보면요. 몇 가지 중요한 보고서가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좀 여러분들이 감을 느끼실 겁니다. The Future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2012년 보고서가 있고요. Life of Dignity for All, 모든 사람의 존엄성, Road to Dignity by 2030. 이런 걸 볼 때 인간의 존엄성,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우리 5P라고 하는 것을 요약을 하는데요. 사람, 그 다음에 번영, 평화, 지구, 그 다음에 파트너십. 이렇게 5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존엄성, 정의, 그 다음에 포용.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슬로건으로 뭐 거의 매일 얘기 드는 게 Leave no one behind.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어떤 타겟도 모든 사회 경제 그룹한테 완전히 충족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충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들을 생각을 합니다. 중요 내용을 예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빈곤대치는 2030년까지 하루에 최저 생계비가 1.25 미만인 그런 극빈자를 종식시킨다. 이런 게 있고요. 3-1 건강 부분에서는 산모 사망률이 10만 명당 70명 미만으로 경감을 시킨다. 그리고 3-2는 5세 이하 영유아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킨다. 또 3.6은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를 50% 경감한다. 교육은 남녀 모든 학생이 초중등 교육을 이수한다. 물위생, 안전한 식수를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SDG에서 한국은 양성평등과 불평등, 그 다음에 교육,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계시민교육을 포함해서 좀 이따 얘기할, 그 다음에 포용적 경제성장, 특히 소외된 취약층을 우리가 더 신경 쓴다는 부분, 그 다음에 법치와 가버넌스, 그리고 이행점검, 우리가 그 당시에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을 또 수임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해죠. 그리고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개발 효과성을 또 강조를 하고요. 또 빈곤퇴치, 우리가 새마을운동 같은 농촌개발 문제까지 여기서 굉장히 여러 면에 있어서 한국이 리더십을 많이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향후 과제는요, 국내 담론, 특히 국회나 이런 언론계 또는 NGO, 시민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담론을 확대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가치지향적인 접근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존엄과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리고 과학과 정책을 서로 인터페이스, 합치하는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특히 한국이 줄 수 있는 거는
이건 뭐 개발 교과서나 우리 유엔에서 잘 다뤄지지 않지만 어떤 정성적인 부분, motivational aspect, 이게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이 한국 개발의 좀 특징이거든요.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그래서 변화, 그 다음에 캔두 정신, 그리고 컴패션과 공감, 엠퍼시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에 녹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SDG를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추가해 드릴 수는 세계시민 교육이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아까 SDG의 교육 목표가 4번입니다. 그 중에 4.7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또는 에듀케이션 포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네스코 홈페이지를 제가 이제 여기 떠왔습니다. 홈페이지 여러분 초기 화면에 가시면 여기 보이시죠? Building Peace in the Minds of Men and Women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여자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평화를 구축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유네스코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네스코 헌장 전문에 보면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레온 블룸이라고 하는 주 유네스코 초대 프랑스 대사인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육, 문화, 과학, 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독일이 이렇게 2번이나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는데 그것은 이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방향성, 이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유네스코를 창설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빌드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의식, 요청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교육이 처한 변화된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 등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불관용, 소외, 불평등, 불공정, 혐오, 미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잘 살게 되지만 더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엄, 인권, 민주주의, 평등, 법치 등 보편적 가치가 제대로 존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세계관, 또 타인과의 관계성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다양성 존중, 공감 능력이 여전히 미약하고요. 그리고 국가 내 분쟁, 또 국가 간 민족주의, 종교적인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는 또 대두되고요. 세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커져서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만 이것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도 있고 물론 긍정적으로 흐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치 중심의 국제정치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구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논의는 2010년에 UN 아카데믹 임팩트라고 대학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그때 10가지 원칙 중에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2012년에 UN 사무총장이 제기한 글로벌 에듀케이션 퍼스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GEFI라고 하는 거기서 3가지 원칙, 어젠다가 접근, 질, 그 다음에 글로벌 시민의식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 시민의식. 그리고 2013년 9월에 유네스코 주관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세계 시민 교육을 유네스코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제가 이때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으로 이 회의를 주관하고 사회도 보고 했는데요. 이때 제가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13년 1차 GCED가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인데요. 국제 포럼이 방콕. 그리고 2014년 7월에 아까 말씀드린 SDG 17개 목표와 160개의 타겟이 타겟이 됐는데 교육 목표 4.7에 글로벌 시티즌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로벌 시티즌십이라고 개념이 국제 교육 목표 여기에 포함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 개념이 들어간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2차 회의가 2015년 1월 파리에서 열렸고 또 2017년 3차 회의가 오타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파리 회의, 오타와 회의에 다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점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 5월에 월드 에듀케이션 포럼이라고 인천에서 큰 세계 교육대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한국이 이 세계 시민 교육을 중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을 그 당시에 대통령이 우리가 했죠. 그리고 2015년 9월 아까 말씀드린 1년 전에 합의한 SDG를 이제 추인하는 회의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결과문서 정상선언에 아까 4.7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이 문제가 이 설명으로 한 번 더 36페라 단락에 36번 단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글로벌 시민교육의 에틱을 존중하고 또 포스터, 이 고양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제가 요거는 2015년 5월에 국민일보에 글로벌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기고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제가 유엔 차석대사로 있을 때 하버드 대학 교육학 석사과정에서 제가 세계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끝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은 부분입니다. 세계 시민교육의 특징은요. 우선 처음에 교육 목표의 중요점은 접근입니다. 액세스. 모든 사람이 다 기회를 가져야 된다. Education for 모든 사람의 교육이죠. 그 다음에 질, 퀄리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건데요. 교육의 방향, 어떤 방식의 교육, 어떤 철학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나의 정체성, 나의 세계관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왜 독일이 2차 대전 또 1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세부 목표 중에 하나이죠. 아까 4.7 가장 타겟이니까 하부 목표인데 저는 그 자체가 유엔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시티즌십은 뭐냐면 이 sensible to human dignity, 인간의 존엄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관용, 서로 상호의 존중과 이해 그리고 서로 간에 공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럴까, 섬세하다 그럴까, 또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을 존중하고요. 개념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인류에 대한 어떤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적극적인 세계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다른 개념은 여러 가지 글로벌 도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더욱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세상에 기여하도록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반기문 총장님께서 제가 있을 때 퇴임 전 한 1년 동안요. 연설하실 때마다 세계 시민 교육 또는 세계 시민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10년 동안의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그 임무를 마치면서 아마 유엔의 하나의 종합적인 목표의 개념으로 이 글로벌 시티즌십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여기 보면은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티즌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퇴임 이후에 오스트리아 정부와 이렇게 몇 개국이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글로벌 시티즌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국제적인 이 공감대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개념과 범위가 뭐냐?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2개의 인정과 4개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개의 인정과 4개의 관계. 이렇게 되면 대략 이 세계 시민 교육 안에 뭐가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2개의 recognition, 2개의 인식과 인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이 누구나가 다 존엄하다.
인간은 너도 나도 남녀노소 또 어떤 인종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디그니티, 존엄성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인권, 정의, 보편적 가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하게 그리고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세계 인권선언 1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learning to be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나간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식할 부분은 뭐냐면 이 국제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현실이 뭐냐라고 하는 소위 글로벌 리얼리티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 극단주의, 난민, 지속가능 개발 목표, 기후변화, 양성평등. 그래서 문제의 영향, 원인, 해결 방안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인식이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4개의 관계성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 people과의 관계입니다. 상호 존중하고요,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래서 결국 평화롭게 함께 사는 것이죠. Learning to live together.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와 또 국가 간의 교역, 거래, 금융을 통해서 함께 국제사회에 함께 동역을 하고 함께 사는, 같이 번영돼서 사는 그런 것들이 또 두 번째 관계고요. 세 번째는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감과 사랑을 함으로써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라고 하는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플라넷, 지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후변화, 환경, 그리고 우리 엄마와 같은 지구를 지켜내자. 그리고 There is no planet B라는 표현을 많이 유엔에서 합니다. 하나밖에 없다, 지구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세계 시민 교육을 좀 보겠습니다. 폭력적 극단주의가 핵심적인 안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IS 뭐 이런 걸 많이 아시죠? 이 대증요법에는 한계가 있고요. 근본적인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계 시민 교육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요. 선진국에서 저조차 테러 조직에 가담을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교육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IS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100개국의 한 4만 명가량에게 이렇게 이제 저쪽으로 들어오게 하거나 또는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것을 4만 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실업, 배제, 불평등, 박탈의 마음, 그리고 불만, 증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릴 때부터 이런 세계 시민성 교육을 하지 않고는 고쳐지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PV라는 것은 Preventing Violent Extremism, 그 폭력적 극단주의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는 행동 계획을 했는데요. 2015년 12월에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보고서를 만든 바 있습니다. 경주에서 2016년 6월에 UN NGO 회의를 크게 했는데요. 이때 세계 시민 교육이 폭력적 극단주의 대항의 핵심 전략이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그때 채택하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의 문제, 10대 여성의 문제가 또 중요한데요. 이주자와 난민 중에 부모 미동반 아동, 그리고 이 아동들이 타국에 가서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그리고 현지 아동과 교류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녀로 성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미약하면 폭력적 극단주의에 포섭이 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 난민이 이 세계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녀, adolescent girl이라고 하는 10대 소녀가 특히 아프리카 같은 개도국에서 초등학교 이후에 허드렛 일을 한다거나 이런 고등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니까 잡을 얻지 못하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굉장히 위축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감을 생기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함께 창업훈련 교육을 하는 것을 겸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유엔에 있을 때 Agree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Adolescent Girls Renew, Educate, Empower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세라레온의 한 500여 명의 여기 10대 여성들에게 창업에 관한 직업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시죠? 15년을 목표로 하면은 지금 20세면은 15년 뒤면은 35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진출해서 직접적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바로 청년의 목소리가 이 과정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세계관과 사랑과 공감의 그런 어떤 감정을 계속 키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년이 이런 극단적인 내러티브에 준비 없이 놓이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과 악, 최소한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good, bad, right, wrong 이런 베이직한 분별력을 갖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이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패널 토론에서요, 한국 남편하고 결혼한 러시아 여성, 미수다에도 나온 그 여성인데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딸이 있는데 한국에 교육을 시키기가 너무 걱정이 되고 다문화적인 그런 편견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딸도 한국에 교육을 시켜도 되겠다 이렇게 안심을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오타와 회의에서 세계시민교육회에서 만난 이라크 교육차관이 자기 이라크의 청년들이 이렇게 IS나 이런 데 속수무책으로 포섭이 되고 넘어가는 것들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과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시 대통령이 이런 테러리즘에 대한 답은 hope, 이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는 브릿지 47이라고 하는 유럽의 NGO도 새로 생겼는데 47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4.7 교육 목표에 세계시민교육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브릿지를 놓는 개념으로 NGO 코알리션, NGO 연합체를 만들고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커리큘럼과 교수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SG의 지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성과가 됐는지를 판단하는 그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국가가 그런 정책을 취했느냐, 그리고 커리큘럼을 만들었느냐, 교사를 교육했느냐, 학생평가 제도가 있느냐,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달성이 됐는지를 가름하겠다는 겁니다. 커리큘럼 뭡니까? 교과서 같은 실라버스 있죠. 그 내용이 뭘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각국이 교과서를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컨텍츄얼라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를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죠. 맥시멈 커먼 디노미네이터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공통분모를 찾되 최대한 그러니까 핵심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존엄성, 인권 이런 것들은 타협이 곤란하고 가급적이면 가치 부분은 많이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1차적인 교과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교육청이 공동으로 발간한 세계시민교육 교과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특히 영어로 된 그런 교과서와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저도 그걸 하나의 좀 중요한 임무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방법. 이것은 정보를 그냥 지식을 주는 일방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주제의 성격상 쌍방향 토론이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술, 음악, 디자인,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하고요. 세계시민교육, 여러 가지 양로원, 다문화적인 장소, 그리고 또래 외국인과 접촉을 해서 스카이프나 요새
다른 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외국인과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및 훈련도 교사들이 학생들 질문에 기초적인 답을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실에서 초등학생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왜 난민 문제가 생깁니까? 왜 폭력적 극단주의가 생깁니까? 기후변화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교사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익 상관자, 스테이크홀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부, 민간, 시민사회, 학계, 연구소, 청년 등이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유엔에서도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UN 아카데믹 임팩트, 유니세프, UN 문명간 연대, Alliance of Civilization인데요. 이런 민주주의 공동체, CD 이런 것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한국은 제가 거기 있을 때 UN의 글로벌 시티즌십 우호국 그룹이라고 그래서요. 프렌즈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17년도에 45개국이 참여해서 우호 그룹을 만든 바 있고요. 최근에 바로 지난 6월입니다. 유네스코 내에 코로나로 인한 혐오 대응, 서로 간에 그런 인종적인 차별, 외국인을 혐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을 저희가 주도로 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의식, 글로벌 시티즌십이 교육을 넘어서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이슈를 전체적으로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주제는 유네스코가 있는 파리가 아니고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이 주제가 넘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교육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문화를 수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열린 자유민주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만들고 선도하는데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수용성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 이런 불관용,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또 국제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를 포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글로벌 시티즌십은 SDG 4.7 안에 있는 타겟을 넘어서서 SDG 17개 목표 전체 그리고 UN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계 시민성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추구하고요. 아까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티즌스도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했죠. 네. 저희는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어떤 과목처럼 돼서 공교육 시스템 내 독립 과목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고 하나의 변화의 에이전트로 교육시킨다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사회 운동으로 또 글로벌 사회 계약으로 이 문제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인식을 제고하는 시민사회, 그리고 커리큘럼 평가 이론을 만드는 대학 전문가 그룹, 교수 방법과 훈련을 담당하는 교사, 그리고 어떤 재원을 마련하고 사원 교육까지 하는 기업, 국회 이런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또 평화의 마음을 찾고 인간의 존엄성을 찬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Break the unplowed ground, 기경하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듯이 가치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글로벌 시각을 가진 리더십, 관계 중시의 리더십, 그리고 사랑과 공감의 리더십, 환경을 인식하는 리더십. 그래서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십의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 세계 시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존엄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거나 폄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 크리스찬적인 시각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세계 시민 교육을 많이 프로모트하고요. 내년도에 2021년도에 한국에서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한 큰 회의가 유네스코 주제로 해서 한국에서 이제 호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더 이 문제가 각광을 받지 않을까,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강의는 그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후변화 환경에 관한 문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마지막에 유엔에 관한 문제, 선교, 그 다음에 한반도와 통일에 관한 문제까지,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10시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저의 이메일, 카톡으로 질문사항이나 자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멘트를 해주셔도 좋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개발 목표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한충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